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 맹약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 맹약 실전반 제15강 오늘 이 시간에는 사별한 사주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별한 사주. 자, 여명이고요. 대운수는 7대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주를 볼 때의 기해의 병자의 임신의 경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팔자 자체가 가만히 보아하니 전체적으로 수의 기운이 전체가 그냥 수의 기운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사실은 이제 임수가 자원에 났는데 지지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진수국까지 하면서 이제가 전체적으로 수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금도 일관을 두었죠. 금생수. 전체적으로 모든 기운은 나 임수한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자 사주는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관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성이 확실히 있으면서 그 관성이 뿌리가 튼튼해야만 남편으로서의 기능을 확실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남편이 될 수가 있고 여러모로 다방면에서 남편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하는 그러한 남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가 너무 왕합니다. 너무 왕한데 여기에서 그러면 남편성은 어느 것이냐? 남편성. 자, 그렇습니다. 임수가 연간의 기토가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정관이죠. 정관이 나의 남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관이 그러면 화의 도움이 있어서 화생토 하는 도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화도 그러하고 이 기토도 지지에 한 개도 부디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이빨이 말이죠. 겉으로만 있는데 밑에 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빨으로서의 기능을 못하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자, 이 기토가 자월에 역시 생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병마다 마찬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무력해가지고 일점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성질이 너무나 평가하다 보니까 남편을 너무 한쪽으로 몰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임수 자체가 이거 남편성인데 여기에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 말을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니 나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이 토의 기운을 따를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을 보기로 마치 이거 물건 대하듯이 말이죠. 이 짐짝 대하듯이 우습게 본다. 그런 놈입니다, 이것이. 이 임수가 이거 뿌리 없는 이 흙토를 갖다가 이것을 쳐다보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남편을 짐짝 대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결코 좋은 인연하고도 만남이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대운을 보니까 질대운인데 정축. 자, 정축 무인대운에, 여러분, 이 무인대운에 혼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인대운에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자, 불행하게도 이 27세가 되면서 을축년에 이 무인운에 혼인을 했는데 27세 을축년에 교통사고로 사별한 그러한 사주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인운에 어느 나이에 무인운에는 아무래도 이 나이가 20살은 넘었겠죠. 20, 서너 살. 이때에 결혼을 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혼인을 했으나 곧 얼마 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음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는 경우가 이 기운이 오고 이때에 이 대운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 김여 때문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자, 그렇습니다. 이때에 사배를 한 거라는 사주다. 이렇게 일단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요, 가만히 보게 되면, 좌우엘의 임수가 태왕합니다. 태왕하다 보니까 이것은 종황계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것이 찐으로 종황이 아니고, 하토가 있다 보니까 종황.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수의 기운을 따르라 이 말입니다. 수의 기운을 따르게 되게 되면은 이것은요, 그러면 하토의 기운을 가지고 토극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수의 기운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종계의 사주가 수의 기운을 따르자고 하는 것은 금운이 좋고 수운이 좋고 그리고 이 지금 망한 이 수기를 빼는 목의 운이 목의 운이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도 지지로 오는 임묘목이 좋은 거예요,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때에 이 혼인을 하고 이 인목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 혼인도 하고 했는데 결국 기토를 보면서 27세 을축년에 이것이 이제 사별한 그러한 사주가 됐는데, 자, 이것이 종황계의 재관성이 이것이 오히려 좋아야 되는데, 재성과 관성이 여러분 기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도 기신이요, 남편성도 남자도 기신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남편도 기신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남편도 싫고, 돈도 싫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 자체가 여명의 일간이 지나칠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극제하려는 관성이 오히려 그걸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 관성이 토극수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것을 토극수가 아니라 이것은 이 수극토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이제 반극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생극제화의 행충해합을 볼 줄만 알면 그 속 안에 전부가 답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것은 토극수가 아니고 수극토한다는 거 이것만 명심하시면 답은 저절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 왕하니까 이 토 이런 전답토 이런 흙은 그냥 걸려 보내버리죠. 사실은 이 토가 이 망한 수를 막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이제 수가 나이고 내가 임수다 보니까 기토는 남편이란 말이죠. 이 남편의 흙을 이 수가 그냥 흘러서 보내버린다. 흘러보내버린다고 말입니다. 죽여버린다. 이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남편이 흘러가는 행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또 식상이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간이 왕하면은 저절로 식상이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반대급으로 간살의 기운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게 된다. 그런 겁니다. 이 사주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주 팔자에서 이것이 내가 강하면 저절로 식상도 강해질 수가 있고 이 지금 해중에 임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임수가 해중에 그 간목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식상이 되는데 나타나지는 못했죠. 그래서 요렇게 일주가 강하고 식상이 강하게 지게 되면 이 관살이 경관이나 정관이나 이러한 기운이 뿌리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겁니다. 아무리 있던들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이것은 존립이 불가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찰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자동으로 남편이 이 수를 다지 못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남편이 죽었으니까 재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재혼 아니라 삼혼을 한다고 해도 이런 백년해로 끝까지 해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수의 기울에서 볼 때에 남편성은 토이기 때문에 어떠한 토가 와도 그것을 씻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재혼 아니라 삼혼해도 안 된다. 해로가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멀쩡한 그 총각들, 이 남자들 죽이지 말고 그냥 이런 경우는 홀로 사는 그런 수가 그런 것이 최고로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실제 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